자식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감정대로 맞서 싸우시면 자식과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전국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 문제로 자식과 갈라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 버려지는 느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거부하며 싸운 분들은 결국 자식과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싸움을 멈추고 다른 방법을 택한 분들은 자식이 스스로 요양원 이야기를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과 싸우지 않고도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자식이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배신감이 드셨나요? 아니면 내가 짐이 됐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지셨나요? 혹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혼자 우셨나요?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내 끼니를 걸은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 학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자식 결혼시킬 때 집 한 칸 마련해 주려고 노후 자금까지 털었습니다. 그렇게 다 줬는데 돌아온 말이 요양원입니다. 충격이 당연합니다. 서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서러움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자식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풀어나간 분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경남 거제의 한 복지관에서 저는 76세 강병두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자식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강병두 씨에게는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 둘째 딸은 대구에, 막내 아들은 창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강병두 씨는 거제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4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였습니다. 1948년생인 강병두 씨는 한국전쟁의 기억이 몸에 새겨진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 피난길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아 가장이 된 셈이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14살부터 조선소 근처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강병두 씨는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했습니다. 손이 데이고 눈이 시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거제에서 부산까지, 대구까지, 창원까지 매달 등록금을 붙여줬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하나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을 때 강병두 씨는 드디어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 4년 강병두 씨는 거제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식사도 혼자, 잠도 혼자, 아픔도 혼자였습니다. 문제는 1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강병두 씨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한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조금 긁혔을 뿐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가 다들 멀리 사는데. 강병두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다. 나 아직 정정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셋이 한꺼번에 연락을 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이 돌아가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끼리 얘기해 봤는데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식사도 해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좋대요. 강병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는 아직 밥도 혼자 해 먹고 시장도 혼자 보고 동네 산책도 혼자 다닌다. 무릎 한번 긁혔다고 요양원이라니. 강병두 씨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 안 간다. 멀쩡한 사람을 왜 요양원에 보내려 하냐. 거기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가는 곳 아니냐. 자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다.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우리도 멀리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강병두 씨는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짐으로 보는 거 아니냐. 평생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요양원에 갖다 버리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습니다.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짐이라고 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자녀들의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강병두 씨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는 동안 강병두 씨는 극심한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의 권유로 억지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병두 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곧바로 조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강병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귀찮아진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왜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강병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귀찮아서겠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자녀분들이 정말로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방식이 상처가 됐겠지만 출발점은 걱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병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강병두 씨는 복지관에서 75세 윤석태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윤석태 씨는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유했고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과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강병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윤석태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증명했습니다. 강병두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엇을요?
윤석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밥은 제대로 드시나? 아프면 누가 도와드리나? 그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말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병두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윤석태 씨가 답했습니다. 저는 복지관 등록을 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자식들에게 직접 보내줬습니다. 동네 경로당 회장도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보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는구나. 주변에 사람도 있고 건강도 챙기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요양원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강병두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 했는데 싸울 필요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거였구나. 강병두 씨는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상처받았을 테니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강병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아버지다. 저번에 아버지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너희가 걱정해서 한 말인데 버린다고 했으니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희 걱정만 앞세웠어요. 그렇게 3개월 만에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강병두 씨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지관에 매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 직후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게이트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못 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니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결과가 나오자 자녀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야 다 정상이다. 큰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진짜요? 다행이다. 앞으로 매년 꼭 받으세요. 둘째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강병두 씨가 답했습니다. 나 요즘 게이트볼 하는데 우리 팀이 군대회에서 2등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박이다. 사진 보내줘요. 그렇게 대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 자녀가 모두 거제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양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저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강병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게이트볼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내일 저희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강병두 씨는 3 자녀 앞에서 게이트볼을 쳤습니다. 막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완전 잘 치시는데요. 저보다 낫겠다. 그날 강병두 씨는 생각했습니다. 싸웠으면 이 날이 오지 않았겠구나. 지금 강병두 씨는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게이트볼 팀의 주전 선수입니다.
경남 시니어 게이트볼 대회에 출전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으로 통합니다. 매달 건강 기록을 자녀들에게 보냅니다. 혈압, 몸무게, 이번 달에 걸은 걸음수 자녀들이 그 기록을 보며 안심합니다. 이제 세 자녀 중 한 명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거제를 찾아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강병두 씨는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끝까지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자식들과 완전히 갈라섰겠지. 그리고 진짜로 요양원에 가게 됐을 수도 있겠지. 싸움을 멈추고 내 자신을 증명했더니 오히려 내 자리가 더 단단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유하는 진짜 이유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요양원 제안을 버리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의 출발점은 걱정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밥은 제대로 드시나, 아프면 누가 곁에 있나, 우리가 멀리 살아서 바로 달려가지 못하는데. 그 걱정이 서툰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요양원 제안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으로 싸우면 자녀들은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되면 더 강하게 요양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걱정 자체를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안심하면 요양원 이야기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 아직 괜찮다, 나 건강하다,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미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복지관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생깁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요양원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강병두 씨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립을 스스로 깨면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종교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생기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내 안부를 확인해 주는 이웃이 생기면 자녀들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아버지가 어제 복지관에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 혼자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요양원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거냐? 평생 키워줬더니 이제 갖다 버리려 하냐? 거기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 아니냐?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을 받은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되면 대화가 막힙니다. 대화가 막히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한 6개월만 지켜봐 주겠냐.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정말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5번째입니다. 내 노후를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 스스로 노후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불안해집니다. 이대로 가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요양원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부모님 스스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나는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이웃과도 잘 지낸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응급 연락 앱도 설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챙기고 있다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을 멈추고 자녀의 걱정을 인정하세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건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 결과를 자녀들에게 직접 보내주세요. 매달 혈압 기록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드세요. 세 번째, 고립을 스스로 깨세요. 복지관, 경로당, 운동모임, 종교활동, 취미 모임 무엇이든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을 만드세요. 내 안부를 확인해주는 이웃이 한 명만 있어도 자녀들의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활기찬 일상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게이트볼 사진, 복지관 행사 사진, 친구들과 점심 먹는 사진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보내주세요. 말로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5번째, 내 노후를 내가 주도하세요. 자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응급 상황을 대비한 앱이나 기기를 스스로 준비하세요.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내 노후를 내가 챙기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요양원 제한은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싸워서 이기려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걱정을 없애주면 제한이 사라집니다. 셋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건강과 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고립을 스스로 깨고 주변에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내 노후를 내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스스로 물러섭니다. 이 5가지는 76세 강병두 씨가 몸소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양원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지 압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 그것은 정말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싸우면 지게 됩니다. 자식도 잃고 내 자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강병두 씨가 선택한 길은 달랐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지혜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증명하세요. 자식이 요양원 이야기를 거두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